네, 집중 취재 시간입니다. 고금리의 고물가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2023년 증시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보도국의 취재 기자와 함께 다가오는 2024년 증시 이슈를 미리 알아보고 또 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의 증시 이슈를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지금 증권업계에 퍼지고 있는 부실 부동산 PF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걱정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엔 부동산 PF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PF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최근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대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PF 대출 잔액 규모는 2020년 말 92조 5천억 원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134조 3천억 원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65%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의 연체율은 1% 안팎으로 그다지 높지 않아서 부실 위협이 적고요. 문제는 증권사와 제2금융권이 되겠는데요.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13.85%, 저축은행은 5.56%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연체 잔액은 1년 새 1조 1천억 원에서 2조 7,400억 원으로 2.5배가량 불어나서 전체 연체 잔액의 85%에 육박했습니다. PF 부실에 따른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부동산 업계와 건설 업계는 물론이고 금융업 전반으로 충격이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투자자들도 상황을 좀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 PF에 대해서 옥석가리에 나선다고 하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가오는 2024년 같은 경우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내년 4월에 우리나라에서도 총선이 치러지고요. 우리나라 외 다른 나라에서도 선거가 치러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 세계 50개국에서 내년에 선거가 진행됩니다. 그야말로 선거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이들 유권자들이 차지하는 전 세계 생산 비중이 60%에 달해서 이들의 선택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거리가 있다면 최근 극단성이 짙어지고 있는 정치 지형입니다. 포퓰리즘이라던가 자국 우선주의 등 과격한 성향들이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역시나 미국 대선이 될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시 전반적으로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바이든 지우기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보조금 때문에 미국 시장에 애써서 투자했던 우리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도체는 미국 중심의 질서 재편 요구와 또 대중국 규제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점점 더 밀접해지면서 투자자들은 고려할 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치 이슈까지 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금리로 상당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치겠죠. 그렇죠. 지금 미국과 유럽 쪽에서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가 꺾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152건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바이오 등 연구개발비 부담이 컸던 기업들이나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 대출금리와 밀접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은 비교적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요. 그동안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S&P를 비롯해서 인하 시점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장기화로 이제 접어든 것 같고요. 올해 중동에서도 새로운 화약고가 지금 또 터졌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으로 계속해서 고조가 될지 이 부분도 고민인데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이 발생을 했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요. 또 이 최근에는 충돌 지역이 수에즈 운하까지 번지면서 국제 물류에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와 가야나 사이의 영토 분쟁도 불붙으면서 남미에서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이들 지역의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 안정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간이 흐를수록 만성화돼서 시장이 둔감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영향력도 점차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4년 다가올 증시 이슈들 전망해봤습니다. 이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